대체 이게 왜 여기 들어있을까요? 남편이 땀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등산 배낭 깊숙한 곳. 비상약이 들어있어야 할 그 작은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 아주 새빨간 천박하리만큼 붉은 립스틱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립밤 말고는 발라본 적도 없는 색입니다. 며느리도 촌스럽다고 질색하는 색깔입니다. 그렇다면 이 립스틱의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여보, 나 이번 주도 설악산 종주야. 힘들어도 정상을 밟아야 남자가 직성이 풀리지. 매주 금요일 밤이면 콧노래를 부르며 배낭을 싸던 내 남편. 지난 10년 동안 그이가 주말마다 목숨 걸고 올랐던 그 정상이 설마 산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품이었던 걸까요? 내조의 여왕이라 불리던 저 김영숙이 희대의 멍청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 은혜여사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혹시 남편분 취미가 등산이신 분 계신가요? 주말마다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새벽같이 배낭 메고 나가는 남편 뒷모습 보면서 아유, 늙어서 집에 박혀 삼식이 짓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우리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참 건전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니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아주 찜찜하고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말 등산버스 안은 움직이는 불륜의 왕국이다. 산 입구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썸이 싹 트고 하산해서 막걸리 한잔하다가 눈이 맞는다는 그 등산 불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지난 10년간 산에 미친 남편을 위해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해오셨습니다. 비싼 장비 사주고 몸보신 시켜주고 일요일 저녁엔 발까지 씻겨주며 산 타는 남편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그 남편의 배낭 깊숙한 곳에서 낯선 여자의 립스틱이 발견된 순간 10년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등산 배낭 속에 들어있던 건 립스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과연 남편이 매주 주말 향했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아내의 처절한 추격전과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피눈물 나는 복수극까지. 오늘 이야기 정말 혈압약 옆에 챙겨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로 68입니다. 제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난 등산광입니다. 공무원 정년 퇴임 후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남편이 등산을 시작한 건 딱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만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국의 명산을 다녀야 한다며 주말마다 1박 2일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죠. 주변 친구들은 절 부러워했습니다. 영숙이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늙어서 남편이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 하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는데 네 남편은 주말마다 알아서 나가주지 건강 챙기지 얼마나 좋니?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 좋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저만의 자유시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그이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요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찹쌀을 불려 김밥을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부추무침과 오이소박이를 담갔습니다. 여보, 산에 가면 힘든데 이거 먹고 힘내요. 제 옷은 시장표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으면서도 남편에겐 50만 원이 넘는 고어텍스 재킷 신상을 백화점에서 할부로 사다 입혔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산에 가서 친구들한테 한턱 쏘라며 쌈짓돈까지 쥐어보냈죠. 일요일 저녁 남편이 녹초가 되어 돌아오면 저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그 발을 씻겨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산은 어땠어? 좋았어? 그럼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말하곤 했죠. 아우 말도 마. 경치가 끝내줘.
내가 이 맛에 산다니까. 저는 그 해맑은 웃음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산이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웃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날 금요일 밤, 그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내일은 지리산 종주야. 새벽 4시에 나갈 거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그이가 싸놓은 묵직한 80리터짜리 전문가용 배낭이 놓여 있었죠. 저는 식탁 위에 그이가 깜빡하고 두고 간 홍삼 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참 나이 들어서 이거 안 챙겨 먹으면 산 타다 쓰러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배낭 지퍼를 열었습니다. 홍삼 스틱을 넣어주려고요. 배낭 안에는 제가 다림질해 놓은 여벌옷과 수건, 컵라면, 그리고 제가 새벽에 싸둔 도시락통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낭 등판 쪽에 붙어 있는 평소엔 잘 열어보지 않는 작은 비상약. 주머니의 지퍼가 살짝 열려 있더군요. 여긴 뭐가 들었나? 반창고라도 떨어졌나? 별 생각 없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매끄럽고 차가운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이 잡혔습니다. 약통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늘고 길쭉한 느낌. 꺼내보니 손가락만 한 크기의 검은색 튜브였습니다. 금색 띠가 둘러진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새빨간 요염하고 도발적인 색깔의 립스틱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사용해서 끝이 뭉툭하게 달아있는.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남편이 산에서 입술 틀까 봐 립밤 대신 바를 리는 없습니다. 며느리거? 아니요, 우리 며느리는 파스텔 톤만 좋아합니다. 딸아이거?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지가 언젠데. 그럼 다른 여자? 등산 동호회엔 여자 회원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혹시 뒤풀이 하다가 누가 흘린 걸 주운 걸까? 아니면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걸까? 에이, 설마 그 성실한 사람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주운 거라면 주머니나 바깥쪽에 넣었겠죠. 왜 배낭 가장 깊숙한 곳, 남들은 절대 열어보지 않을 비상약 주머니 속에 숨겨뒀을까요? 마치 보물단지처럼.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 개운하다. 당신 거기서 뭐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립스틱을 쥔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지금 당황한 티를 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홍삼 빠뜨렸길래 넣어주려고. 남편은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젖은 머리를 털다 말고 급하게 배낭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져?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며 제 손에서 홍삼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제가 열어봤던 그 주머니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찡 마이너스 하고 채웠습니다. 아니, 당신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뭐 볼 거라도 있나 해서.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당신이 귀찮게 하잖아. 남편은 휙 토라져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 감춘 손 안에서 그 차가운 립스틱의 감촉이 화상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저 과민한 반응.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키면 안 되는 것을 들킬 뻔한 사람의 공포와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옆에서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잤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난 10년간 놓치고 지나갔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정말 험한 산을 1박 2일로 다녀왔다는데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 남편의 옷에서는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꽃향기 같은 섬유 연제 냄새가 났었죠. 저는 그게 산의 꽃내음인 줄 알았습니다. 등산화 밑창도 10년을 매주 신은 것 치고는 흙도 별로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만 다녀오면 유난히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엔 안 하던 용돈을 5만원, 10만원씩 주거나 뜬금없이 사랑한다, 영수가 하며 제 엉덩이를 두들기던 그 모습들. 그게 산을 타고 온 기쁨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밀회에서 얻은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했던 거라면,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미안함을 돈 몇 푼으로 때우려 했던 거라면,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대로는 못 넘어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남편의 뒤를 밟기로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맞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욕실에 들어가더니 등산 가는 사람이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탁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평생 경찰서 앞도 못 지나가던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의 미행이라니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입구를 나서더니 익숙한 발걸음으로 큰 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산으로 가는 시외 버스터미널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한 대가 다가오자 손을 들어 익숙하게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앱을 켰습니다. 제발 빨리 와라. 다행히 빈 택시가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님께 외쳤습니다. 기사님, 저 앞차. 저 주황색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제발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뭔가 짐작했다는 듯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꽉 잡으세요. 택시는 새벽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한 30분을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신도시 외곽이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빌라촌이었죠. 주말 농장이나 펜션이 있는 곳도 아닌 그냥 사람 사는 주택가였습니다. 남편이 탄 택시가 한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택시를 세우고 화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배낭을 메고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한 빌라 건물 현관으로 다가가더군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 비밀번호 1234를 누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요. 잠시 후 2층의 한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빌라 맞은편 놀이터 미끄럼틀 뒤에 숨어 그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실 커튼이 얇아서 실루엣이 훤히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제 남편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마 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더군요. 집에서는 허리 아프다고 파스 붙여달라던 인간이 말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여자가 도시락통을 엽니다. 세상에. 제가 새벽에 잠 설치며 싸준 그 김밥입니다.
여자가 김밥 하나를 집어 남편 입에 넣어주고 남편은 받아 먹으며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제가 싼 김밥을 상간녀와 나눠 먹으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남편은 산을 탄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주 주말 저곳에 가서 또 다른 살림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주말 등산이 아니라 주말 부부였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창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베란다로 나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여자의 얼굴이 정통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그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다니던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만나 친동생처럼 지냈던 동생 최미희였습니다. 미희는 당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던 여자였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김치도 담가주고 쌀도 팔아주고 심지어 딸 등록금이 없다고 울 때 제 비상금 깨서 빌려주기도 했었죠. 그러다 10년 전 제 남편이 정년퇴임하고 사업을 한 해 만에 하며 집안이 시끄러울 때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미희가 내 남편과 10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어쩐지 남편 등산화에서 나던 그 꽃향기, 섬유유 연제 냄새, 미희가 유난히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걷어먹이고 친동생처럼 챙겼던 여자가 내 남편을 꼬셔내서 10년 동안 내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저 집에 뛰어들어가 식칼이라도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리를 쳐봤자 저 뻔뻔한 인간들은 우연히 만났다, 잠시 들렀다고 오리발을 내밀게 뻔했습니다.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물증 말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와 있는 미희와 그 옆에서 웃으며 백허그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동영상까지 10분 넘게 찍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화면이 뿌옇게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지옥 같은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산은 잘 다녀왔어? 이번엔 단풍이 예쁘던가?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좋았어. 사람들도 많더라고. 아, 그리고 이거. 당신 주려고 단풍잎 하나 코팅해 왔어. 예쁘지? 남편이 내미는 그 새빨간 단풍이. 그 색깔이 미인연의 립스틱 색깔과 똑같아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단풍잎을 받아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요. 그래, 즐겨라. 그 웃음이 얼마나 가나 보자. 저는 남편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패턴 잠금은 제가 어깨너머로 봐둔 걸로 쉽게 풀렸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번호. 들어가 보니 미인연이었습니다. 김 부장미의 자기야, 어제 먹은 장어 덕분인가? 오늘 힘이 넘치네. 키읔키읔, 나 남편 마누라가 다려준 보약 먹고 너한테 힘쓰는 거지. 사랑해 미희야.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비싼 돈 들여 해먹인 장어가 전연하고 뒹구는 데 쓰였다니.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금융 기록이었습니다. 남편 서재에 깊숙한 곳, 금고 뒤편에서 발견한 대출 서류들.
남편은 5년 전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 2억 원을 대출받았더군요.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보니 미인연이 운영하는 카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깎아가며 모아서 산 아파트입니다. 그 피 같은 집을 담보로 상간녀 가게를 차려줬다니요. 심지어 남편 카드 명세서를 보니 미희 딸의 대학 등록금, 미희의 치아 임플란트 비용, 명품 가방 할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남편은 제 돈으로 키다리 아저씨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기세 아낀다고 불도 끄고 사는데 말입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 뼈와 살을 분리해 줄 거야.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들을 보여주자 변호사가 혀를 내두르더군요. 사모님, 이 정도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기본이고요. 남편분이 사모님 몰래 대출받은 건 사문서 위조의 횡령죄까지 성립됩니다. 아주 콩밥을 제대로 먹일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사모님이 거의 다 가져올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모멸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미희의 카톡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미희, 자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카페 5주년 파티하는 거 알지? 내 동창들이랑 산악회 회원들도 다 부르기로 했어. 자기가 와서 멋지게 인사말 좀 해줘. 사장님 남편으로서. 남편 당연하지. 내가 누구 남편인데. 당신기 살게 제일 비싼 양복 입고 갈게. 이번 주 토요일 미인연 카페에서 5주년 파티가 열린답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러 간답니다. 제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말이죠. 하하. 그래, 아주 잘 됐구나. 판을 크게 벌려줬으니 내가 가서 주인공이 되어주마. 대망의 토요일 오후. 남편은 여느 때와 다르게 등산복이 아닌 장롱 속에 아껴뒀던 최고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보, 오늘 산악회 총회가 있어서 좀 차려입었어. 어때? 어머, 멋지네. 우리 남편 회장님 같아. 잘 다녀와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비싼 거니 아껴 입으라며 사줬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100만 원짜리 등산복 풀세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등산객 차림을 하고 입술에는 그 배낭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진하고 더 새빨간 쥐 잡아먹은 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도끼를 품은 마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미인연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은 파티 분위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축. 개업 5주년 마이너스 미인의 카페 대박나세요.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마이크를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샴페인을 든 미인연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제 내조의 여왕 최미애 사장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뻔뻔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손에 든 묵직한 서류 봉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발로 뻥 마이너스 차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등산복을 입고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한 아줌마의 등장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지더군요. 영수가? 네가 여기 어떻게?
옆에 있던 미인년도 귀신을 본 것처럼 얼어붙어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어머 미희야. 오랜만이다. 10년 만인가? 너 가게 차렸다며? 근데 왜 언니한테는 초대를 안 했니? 섭섭하게. 저는 또각또각 걸어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서 들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즐거우신데 불청객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미희의 친구들 그리고 남편의 산악회 회원들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기 서 있는 저 멋진 양복 입은 남자분. 저분이 10년 동안 주말마다 오른다는 그 산의 진짜 주인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여보 일단 내려와서 얘기해. 응? 사람들 보잖아.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제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잇는 힘껏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온 거야 이 인간아. 니들이 지난 10년 동안 나를 얼마나 병신 취급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했던 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다. 그것은 제가 찍은 두 사람의 나 뜨거운 불륜 사진 뭉치와 남편 배낭에서 나왔던 그 달아빠진 립스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사진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 미희랑 저 남자 아니야? 둘이 뽀뽀하고 난리 났네. 불륜이야? 저는 립스틱을 집어들어 미희년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야 최미희. 이거 네 거지? 내 남편 배낭 깊숙한 비상약 주머니에 아주 보물단지처럼 모셔놨더라. 네 입술 자국 보니까 딱 알겠네. 미희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고. 오해가. 오해? 10년 동안 매주 주말 니네 집에서 살림 차리고 내 남편이 네 속옷 빨아준 게 오해냐? 아니면 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이 가게 차려준 것도 오해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거꾸로 뒤집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2억 원 대출 약정서, 남편이 미희에게 보낸 송금 내역서들이 눈처럼 카페 안에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2억? 김영숙 명의로 대출? 미희네 가게 저 남자 부인 돈으로 차린 거야?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집에 가서 얘기해 제발. 저는 그 추잡한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집? 웃기고 있네. 넌 이제 집 없어. 내 아파트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너 최미희. 이 가게 내 돈으로 차린 거니까 당장 비워. 여기 있는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 심지어 저 인간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돈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미희년에게 다가가 10년의 한을 담아 손을 올렸습니다. 짱 마이너스. 제 손바닥이 그년의 뺨을 후려갈기는 소리가 카페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지난 10년치 이자다. 원금은 법정에서 받으마. 너희 둘 다 상간녀 위자료에 사기, 횡령, 간통까지. 아주 감방에서 썩을 준비 단단히 해라. 저는 멍하니 주저앉은 두 연놈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 그리고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남편은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고 빈 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고시원 전전하면서 일용직 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미희요. 가게 뺏기고 위자료 물어내느라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했답니다.
지금 저는요. 주말마다 진짜 등산을 다닙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전국의 명산들을 제 두 다리로 직접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마다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고 내 배낭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아유, 어머님들 괜찮으세요? 저는 마지막에 카페에 들이닥쳐서 서류 뿌리고 뺨 때릴 때 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어머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죠. 10년 동안 산에 가는 줄 알았던 남편이 내가 아끼던 동생과 내 돈으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현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남편분들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는 더더욱요. 건강 챙겨준다고 보약해 먹이고 용돈 쥐어줘 봤자 그 힘으로 딴짓하고 다니는 인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배낭도 통장도 휴대폰도 한 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내 가정을 지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오늘 영숙님의 사이다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댓글로 영숙님 힘내세요. 잘하셨습니다. 라고 응원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상처받은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 더 기가 막히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